이미 보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교육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예민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굳세게 굳건하게 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필요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우리가 좀 기대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새 정부 들어와서 여야가 서로 협의되는 가운데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이제 기조가 보수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 진보 진영이나 소위 지금 여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합의된 상황에서 그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치가 좀 불안정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유감스러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저출산 기조가 아주 심하잖아요. 거기다가 대안학교가 조금은 난립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잘못 얘기하면 좋은 의도로 설립하신 그 대안학교 설립자에게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소위 시장으로 설명하면 수요는 점점 줄고 있는데, 시장은 점점 줄고 있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 이제 교육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이것들도 일종의 각각의 개별 학교로 보면 다 뜻이 있고 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안학교가 이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는 측면이 괜찮은가. 예컨대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인재를 요구하는데, 신앙적 가치만 지속적으로 추구한 학교 교육의 결과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영적인 군사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그 세속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그 지적 수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이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좀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 세대가 통째로 루저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신앙적 열정을 가진 교회나 지도자들이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 교육의 그 교육 과정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밀려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는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특정 세대가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 한 세대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조금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나서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점 중심의 그 잘 갖추어진 대안학교들이
좀 역할을 하고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너 잘났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교계에 언론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좀 심층 취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다루어주는 게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한 10년, 20년이면 한 세대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제 그 한 세대에서 교회에 몸담은 그 세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배출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것이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제가 뭐 미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어지간한 규모의 교회는 거의 크리스천 스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천 스쿨을 나오는 친구들이 크리스천 대학을 갑니다. 또 이어서 대개는 대표적인 데가 위튼 컬리지라든가 또 리버티 컬리지라든가 또 각 교단의 이름을 내건 뭐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과연 경쟁이 되느냐 했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영역에서 특출함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어떤 기독교적 가치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약화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 해 평균 1%씩 떨어집니다. 그럼 10년이면 10%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더구나 우리는 저출산 기조에다가 어떤 탁월한 기독교적인 문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기독교 언론에서 좀 심층 있게 다루어서 뭔가 좀 방향성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 한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한 캠퍼스에 평균 400명 이상의 학생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평균 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줄어든 거죠.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해서 우상향해서 지난 2년 동안에 평균 300명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고요. 아마 내년까지 가면 거의 회복이 되는데 내년이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회복되는데 벌써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있었죠. 이걸 이제 학교를 살릴 거냐 말 거냐 뭐 예를 들면은 재정을 한 1, 20억 투자해서 살린다고 하면 쉬운 일인데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입해야 이걸 이제 유지하고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힘들었어요. 캠퍼스 하나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그래도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일정 수준 교육과정이라든가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이 학교가 이런 일로 이제 넘어진다는 거는 사실 이제 교계 기자님들 너무 잘 알겠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교회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풍토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너의 일이고 너의 비즈니스고 뭐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융권에 가서 딜을 해서 상당한 비용을 차입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자칫하면 악순환 구조에 걸려가지고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에 문을 닫을 뻔한 측면까지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살아나서 이제 쭉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세워진 학교들이 이런 기독교 교육이 너무 과당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든지 그야말로 저 역시도 기독권을 다 버리고 이걸
소위 교계 공공재로 완전히 내놓고 이걸 살리는 방안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잘 버티고 잘 교육을 했더니 이제 계속 좋은 결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교육의 좋은 결과라는 게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사는가 그게 진짜 결과지만 당장 가시적인 거는 뭐 입시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시 결과로만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좀 자료에 보셨을 때 작년보다도 좀 더 좋은 이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장학금을 뭐 4년 풀 스칼라십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장학금을 학생들이 꽤 많이 받으면서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학교를 설립하고 늘 걱정이 뭐냐면 자 우리 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얘네들이 국내 대학 죄송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내 대학은 이제 사교육을 좀 절제시킨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이제 수능 베이스의 또 학교 성적 베이스의 그 입시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학학교라든가 우리나라 그 9등급 체제의 상대평가 시스템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입시에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스카이 같은 데도 아이들이 꽤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3년 전부터는 상당히 그게 쉽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더 이제 해외로 더 눈을 돌리게 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해외 대학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외에 가더라도 국내 대학에 다니는 정도의 부담이면 갈 수 있도록 장학 혜택을 많이 주는 학교를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찾아서 상당히 지금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학생들이 더 좋은 조건에 좋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그 학벌 그러니까 유명 대학 위주로 가던 아이들의 그 진학이 굉장히 그 학과 중심의 실속 있는 자기 그 미래의 비전과 꿈과 연관해서 진학을 하는 이런 추세로 계속 가고 있고요. 좀 주목할 만한 것은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뭘 얘기했냐면 문경 캠퍼스의 축구부 아이들이 기대 이상의 그 해외 대학이나 국내 대학에서 좋은 스칼러십을 받고 진출한 걸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문경 캠퍼스는 특히 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생명공학 트랙, IT, AI 트랙, 디자인 트랙, 스포츠 트랙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공 베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랬는데 그 디자인 베이스 트랙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세계 최고 디자인 관련 대학에 다 입학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장학금 있게 받으면서 여기 보시면 뭐 팔슨 굉장히 유명하죠. 또 그 스쿨 오브 더 아트 인스티튜트는 시카고 예술대학, 뭐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로달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또 프렛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실업계 학교는 아니지만 어떤 그 산업 영역별 특화된 트랙을 만들어서 예컨대 이제 디자인 코스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는 거예요. 또 AI나 IT 전공이라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전공을 고등학교 때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는 거죠. 또 뭐 생명공학, 생명과학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과목을
고급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와 관련된 그 대학에서 아이들도 선호해서 받아주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이 디자인 트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세계적인 학교에 많이 진학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그 대학교 유명도로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송도 글로벌 캠퍼스, 그러니까 외국계 대학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학교로 애들이 많이 가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학비가 비교적 쌉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그 본교보다 송도가 조금 학비가 이제 싸니까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입학 설명회가 좀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데요. 지금 많은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주 이 학생 충원율을 확보하는 일이 이미 대학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이 갖는 수모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학교가 시골에 있고, 비교적 다 지방에 있다 보니, 이게 수도권에 학교가 없다는 것이 갖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학교에서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좀 찾아가는 입학 설명회를 지역마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전, 청안, 중부권, 대구, 부산, 영남권을 저희들이 이제 5월부터 6월 초까지 찾아가면서 입학 설명회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3번을 한번 보시면요. 3번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국제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화 교육을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정도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정부가 정한 국어, 그다음에 국사, 이런 것들은 굳이 영어로 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최소한 영어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영어로 고등학교 때 수업할 만큼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주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해서 토플이라고 하잖아요. 토플을 최소 80점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외국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갈 때 요구되는 토플 점수입니다. 토플 80점. 근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토플 80점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글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능할까? 물론 이제 글로 읽고 쓰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이지만, 듣고 말하는 게 정말 이제 어려운데, 요즘은 토플의 그 영역 중에 듣고 말하는 영역도 상당히 점수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가 7학년 때는 아예 외국에 있는 우리 자매학교에다가 1년 동안 이제 민박을 시키면서, 저희 홈스테이를 시키면서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한 1년 동안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에 있는 우리 캠퍼스로 아이들을 많이 보냈는데, 미국에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 가니까 도로 한국 캠퍼스 같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위치했다는 것만 다르지. 물론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하면은 그 교사들이 다 이제 외국인이고, 또 행정 관리하는 분들도 다 외국인이고 하는 이런 영어 노출의 정도는 높아지지만, 이 수업을 같이 듣는 아이들이 다 한국 아이들이니까 상당히 효과가 떨어졌죠.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자매 학교 한 20개 학교에 아이들 몇 명씩 흩어가지고 이제 이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데,
지난 1년 동안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약점을 보완해서 2025년도에는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일반 미국의 그 사립학교에 보내는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 정도 비용은 상당히 높은 비용이지만 미국의 일반 사립학교를 보내는 데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교육을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 교육을 언제부터 했는가를 한번 복귀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면서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 인터넷만 하고 이제 조기 유학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 때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냥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자동차 디자인 있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산업 디자인 쪽에서 이 유학파들이 어마어마한 실력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 제작에 있어서 옛날과 달리 제작 기법이 전부 이제 그래픽이잖아요. 이 그래픽과 관련된 영화 제작 기법에서도 대부분 다 한국 기술자들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이게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력에 있어서 6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방 산업의 핵심적 기술을 이끌어가는 기술 인력이 누군가 들여다보면 다 그런 글로벌 교육의 결과거든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외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민족 정체성이라든가 또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훼손되는 측면을 많이 걱정했어요. 애들이 외국에 가서 크면은 전혀 이제 한국에 같이 크지 않고,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키우면서 글로벌 영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 학교 교육이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어떤 거에 좀 선호하냐면은 학원식 집중교육에 대단히 선호해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아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특정 교과들을 다 배제하고 집중 교과들을 집중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결과를 냅니다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정서교육이 완전히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서교육이 결핍이 되면 진짜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짐승이 되는 거죠. 굉장히 영악스러운 사람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시골에 있다는 것이 갖는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자연을 호흡하고 또 우리가 막 그렇게 학원식으로 막 그냥 몰아붙이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균형 잡힌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시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부할 만한 그런 좋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이니까 학교 사람만 잔뜩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좋은 그런 교육 결과를, 입시 결과를 냈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질문이 있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